네,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과 다양성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앞에서 형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위,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생성된 인스턴스를 상위 클래스의 타입으로 어사인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업캐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타입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VIP 커스터머가 커스터머 타입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잠깐 디컴파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보시면 또 이게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할 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네, 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잠시만요. 창을 좀 크게 하고, 자,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좀 옮겨 갈게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우고 여기 있죠? 이네리턴스 디렉토리 밑에 이 챕터 8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챕터 8인데 8인데 여기 바이너리하고 소스 파일 두 개가 있는데 폴더가 여기 이제 바이너리로 가겠습니다. 바이너리로 가면 이네리턴스 있죠? 이쪽에 가서 cd 여기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디컴파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바 p라는 걸로 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얘가 바이너리 지금 자바 바이너리 폴더가 여기에서 이 명령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패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바 이제 다시 원래 제가 아까 일하던 디렉토리 여기죠. 그래서 자바 p 때리면 이제 명령어는 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써라. 얘가 이제 이 얘기고, 다시 dir 눌러보면 여기 vip customer.class 있죠. 근데 얘를 이제 디컴파일 하려고 하면 여기 inheritance 폴더에서 하시면 안 되고, inheritance 폴더에서 하시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셔서 자바 p 그다음에 마이너스 s 하시고, 그다음에 inheritance VIP 커스터머. 원래 이 클래스 이름이 inheritance.vip 커스터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를 a.out에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하면 자, 이 a.out이라는 폴더가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생겨요. 생겼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VI로 제가 열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VIP 커스터머 디컴파일한 상태예요. 바이너리 코드 상태인데, 여기가 다 JVM 명령어들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inheritance 커스터머가 막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커스터머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클래스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콘스트럭터가 불린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위 클래스가 생성될 때 하위 클래스의 콘스트럭터가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타입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의 슈퍼 클래스는 인헤리턴스의 커스터머다.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거 꼭 디컴파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다 라는 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형변환이 될 수 있다. 타입을 안에다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오늘 이제 오버라이딩을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저게 저렇게 대입되나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런 정의를 했죠. 우리가 VIP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할인율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포인트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너스 포인트가 얘네들은 10%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포인트도 더 적립을 하는 걸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줬죠. 그죠? 세일즈 레이쇼는 0.1, 그 다음에 보너스 레이쇼가 0.05% 적립해주기로 했죠. 자, 5% 적립해주기로 했는데, 여기 콘스트럭터에 하나만 추가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안 했지만, 여기다가 디스의 에이전트 id 이퀄 에이전트 id. 교재 내용하고 똑같이 하려고 제가 넣은 거고요. 여기 에이전트 id가 아마 안 들어가서, 뭐, 에이전트 id는 100번, 이렇게 넣죠. 네. 요것만 추가했습니다. 요 멤버 변수 초기화하는 거.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커스터머에 있는 칼크 프라이스라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이 메서드는 VIP 커스터머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돈도 깎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너스 레이쇼도 얘가 0.01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5% 적립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VIP 커스터머 쪽에서 칼크 프라이스를 똑같은 이름에, 같은 반환값에, 같은 매개 변수를 가진 이런 애를 재정의할 수 있다. 이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오버로딩하고 좀 헷갈리죠. 근데 오버로딩은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오버로딩이고, 오버라이딩은 덮어서 라이트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오버라이딩인데,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클래스, 오버, 메인 넣으시고, 피니시. 자, 그래서 제가 VIP, 커스터머부터 만들어볼까요? 커스터머, new 커스터머.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가 두 개가 있는데 나는 밑에 걸로 해서 10010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때 커스터머 리에 칼크 프라이스 만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리에 쇼 커스터머 인포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런 해봅시다. 런 하시면 이 시스템 프린트 라인 스트링을 반환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런 하시면 자 포인트는 100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분이 그 10,000원을 냈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 포인트가 100이 됐어요. 그러면 VIP 커스터머 한 명 만들어 볼까요? VIP 커스터머 킴으로 할까요? 킴 하시고 VIP 커스터머 킴 하시고 여기 에이전트 아이디 아까 넣었으니까 요 100 이렇게 넣으시고 커스터머 킴에 칼크 프라이스 똑같이 10,000원을 해볼게요. 커스터머 킴에 쇼 인포 해보시면 계산이 됐죠. 500이 되죠. 그죠? 여기는 0.1
얘는 0.01%고 얘는 0.05%니까 프로가 얘는 1%고 얘는 5%니까 퍼센트로 0.01, 0.05. 그렇기 때문에 칼크 프라이스가 제대로 계산이 됐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죠? 지불 금액은 플러스 프라이스 하고 이렇게 좀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얼마를 내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뭘 잘못했나요? 플러스 여기 빠졌네요. 런 하시면 오케이. 쏘리. 자, 그래서 잘못했죠? 이게 또 여기다 다시 가격을 한번 받아야죠. 그리고 다시 런하면 그냥 일반 커스터머는 10,000원을 그냥 냈고요. VIP 커스터머는 9,000원을 낸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었고,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경우는 뭐 그렇게 좋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커스터머라고 해서 커스터머 라고 하고 new 한 다음에 VIP 커스터머로 생성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VIP 커스터머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타입으로 대입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show 커스터머 인포.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를 프라이스 이꼴 커스터머 후 칼크 프라이스 한 다음에 이 친구가 10,000원을 똑같이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 이 친구가 후가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적립되는 보너스 포인트가 얼마냐. 결국은 불리는 이 메서드가 뭐냐 라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런을 해보시면, 자, 뭐가 불렸습니까? 네, VIP 커스터머께 불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커스터머 후 해서 점을 해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다 누구께 보이면 커스터머께 보여요. 그죠? 네. 항상 참조 변수가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은 누구 것만 참조할 수 있냐면 이 타입 것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형 것만. 그러니까 커스터머 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칼크 프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칼크 프라이스를 내가 참조를 했는데 불리는 건 누구께 불렸냐? 인스턴스께 불렸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가상함수라는 겁니다. 가상함수의 원리, 가상함수의 원리인데 묵시적 형변환과 재정에 대한 메소드 호출했을 때 뭐가 불릴 것이냐? 이때 불리는 메서드는 재정의가 되었다고 하면 재정의된 메서드가 불린다라는 거예요. 재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원래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가 불립니다. 그런데 재정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재정의된 메서드가 불린다. 이게 뭐냐면 가상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C++에 있었던 개념이고 버추얼 메서드라고 하는데 C++에서는 버추얼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근데 자바는 모든 메서드가 가상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메서드도 있고 가상 메서드도 있는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메서드가 가상 메서드예요. 가상 메서드의 원리는 뭐냐면 가상 메서드가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거를 일단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떤 개체 변수나 메서드의 참조는 그 타입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VC가 무슨 타입이냐면 커스터머 타입이죠. 그럼 이 VC라는 변수가 참조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커스터머 타입 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참조했을 때 이 메서드가 재정의가 되어 있다면 실제 생성된 인스턴스의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뒤에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코드가 있는데 int add 해서 int a int b 하고 그 다음에 int고 return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코드죠. 이거 코드. 이거 함수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함수의 그 부분 개념이죠. 함수인데 요런 함수의 요런 코드는요. 어떤 명령어 집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명령 집합이거든요. 얘는 항상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뀌는 건 뭐냐면 이 변수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쩔 땐 여기에 5가 들어오고 어쩔 땐 여기에 10이 들어오고 이 변수 값은 바뀌지만 이 코드 A랑 B를 더해라 라는 이 명령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영역하고 코드의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런 일련의 코드, 인스트럭션, 명령어의 집합은 항상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서 add 함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 3이라고 부를 때랑 또 어디서 add 해서 12 이렇게 부를 때랑 두 번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얘의 부르는 함수의 위치와 얘 부르는 함수의 주소값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참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스트럭션 영역이라고 해요. 코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잠깐 우리가 디컴파일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디컴파일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중에 이제 이 코드가 되게 긴데 이거를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보면 되냐면 여기 여기에 칼크 프라이스라는 요 메서드가 있죠. 예, 요 메서드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필드가 어떻게 돼 있고 이 필드를 참조를 해라. 보너스 포인트라는 필드를 참조해라. 뭐 보너스 레이쇼라는 필드를 참조해라. 막 그랬고 뭐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게 명령어의 셋인데 코드 명령어의 셋이죠.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서드의 영역이라는 거는 코드 셋이라는 거는 항상 동일하다. 이거를 변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멤버 변수가 잡히는 힙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다른 데에 있다. 그거는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값은 인스터가 생성될 때마다 다른 힙 메모리를 갖게 되지만 멤버 변수는 그리고 로컬 변수는 스택의 다른 위치에 계속 생기겠지만 코드 명령어 셋이라는 거는 지금 봤듯이 요 명령어 셋이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 전체의 명령어 셋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바뀔 게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무슨 값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값에 대해서 바뀌는 거지 요 자체의 집합은 동일하다는 거죠. 예, 이게 코드 영역이에요. 코드 영역인데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VIP 클래스가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칼크 프라이스, 쇼 커스터머 인포. 그다음에 얘가 칼크 프라이스, 쇼 커스터머 인포, 게다 에이전트 아이디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메서드의 주소를 가르치는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얘가 뭐를 가르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칼크 프라이스는 요 코드 영역을 가르쳐요. 그죠? 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쓴 주소입니다. 쇼 커스터머 인포도 얘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VIP 커스터머에서는 뭐를 했냐면 제가 재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칼크 프라이스의 영역이 따로 잡혀요. 동일하게 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얘는 자기의 재정의된 메서드를 가르친다는 거죠. 메서드의 영역. 그 다음에 쇼 커스터머 인포는 재정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페어런트 거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get agent ID는 새로 추가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VIP 커스터머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의 코드 영역을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이제 가상 메서드 테이블이라고 하고 가상 메서드 방식입니다. 자, 이때 어느 게 불리느냐? 이게 이제 메서드 바인딩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돌아갈 때 제가 칼크 프라이스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이때 어느 메서드가 호출되냐면 타입에 해당되는 메서드가 아니라 인스턴스의 메서드가 호출된다. 이게 가상 메서드예요. 네, 이게 버추얼 펑션의 방법입니다.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고 이제 버추얼 메서드라고 하겠죠. 가상 함수, 가상 메서드.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재정의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원래 페어런트 거를 부릅니다. 왜냐면 코드 영역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정의가 돼 있으면 코드 영역이 두 개가 되죠. 이때 어느 게 불릴 것이냐? 타입계 불리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계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 메서드에 의해서 뭐가 구현이 되느냐? 다형성이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다형성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다형성,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타입으로 대입이 된다.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대입된 경우에, 이런 경우죠. 똑같은 메서드, 재정의된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이제 얘가 누구께 불리냐? 이 타입계 아닌 인스턴스께 불린다. 라고 했고, 요게 이제 폴리모피즘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폴리모피즘의 뜻은 다형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 하나의 코드가 여러 가지 자료형으로 구형되어 실행되는 곳. 아주 쉽게 말하면 코드는 한 줄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코드가 불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구현이 불리고 어떨 때는 저 구현이 불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 코드 한 줄이 다양한 구현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다형성이에요. 네. 객지지향 프로그램의 유연성, 재활용성, 유지보수성. 제가 처음에 상속 다형성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 요구사항이 들어왔다.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다형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제를 저랑 같이 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패키지. 피니시 하시고 자, 제가 클래스 이 위에다가 클래스가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폴리 리드 무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클래스를 더 만드는데 이제 어떤 클래스를 만드냐면 extends animal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동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 발로 걷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 뭐가 있을까요? 타이거?
호랑이가 네 발로 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글 스탠즈 애니멀 그다음에 다 클래스 3개 다 재정의를 했죠.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3개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요. 3개의 인스턴스를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void move animal 하고 이걸 잠깐 비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애니멀 테스트에서 이것도 클래스니까 그죠? 쓰려면 new 애니멀 테스트를 new 하셔야겠죠? new 하시고 나서 테스트 점 한 다음에 제가 move 애니멀을 쓸 건데 이 메서드를 부를 건데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new 해서 human 사람도 넣고 타이거도 넣고 이걸도 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뭐를 할 거냐면 애니멀 점 move 요 한 코드만 제가 호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호출을 할 거면 요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의 타입이 뭐면 되겠습니까? 휴먼도 되고 타이거도 되고 이글도 돼야 되잖아요. 애니멀이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휴먼이 여기에 대입될 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니멀 휴먼 요 코드나 요 매개 변수가 요로 패싱이 되는 거나 이 매개 변수가 요로 들어가서 요 애니멀의 이 변수에 대입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네. 요 코드나 요게 요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여기에서 런 해볼까요? 런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2발로 걷습니다. 호랑이가 4발로 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릅니다. 자, 코드는 이거 한 줄입니다. 그죠? 요 코드가 한 줄인데 코드에 대한 요 코드 한 줄에 대한 결과의 임플리멘테이션이 다양하죠. 이게 다양성이에요. 이게 폴리모피즘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한 줄의 코드가 바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하나의 클래스를 상속받은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다 클래스마다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동일한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인스턴스가 대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다양한 구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폴리모피즘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에서 여기 애니멀의 자료형이 상위 클래스에 대입이 되는 것이고 재정의된 메소드가 각각 호출되면서 다양한 코드가 불러진다. 자, 이게 바로 버추얼 펑션, 가상함수와 그 다음에 상속, 가상함수, 오버라이딩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VIP 고객까지 있었는데, VIP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큼 우리 그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있어요. 그럴 골드 커스터머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분들한테는 뭐 물건을 샀을 때 뭐 돈을 깎아주진 않지만 보너스 포인트만 좀 더 적립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어떤 회사에 갔더니 우리 커스터머 타입이 멤버십에 좀 늘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각각의 클래스로 코딩을 했다라고 하면 각각 따로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동일한 메서드가 있다라고 해도 이 클래스에 각각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커스터머 클래스에다가 모두 때려 넣어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커스터머 클래스 안에 if문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커스터머 클래스의 안에 VIP와 골드 커스터머에 대한 모든 기능을 다 같이 했다면 이런 클래스의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커스터머 그레이드가 if 이거에 따라 이런 각 메서드마다 커스터머 클래스 하나에다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커스터머 클래스 하나의 안에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 멤버십의 등급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코드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여기다가 또 멤버십이 또 추가된다라고 하면 계속 뜯어 고쳐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상위 클래스, 커스터머 클래스에서는 공유하는 내용은 여기에 넣어요. 그러니까 쇼 커스터머 인포라든가 커스터머 아이디, 뭐 셋 아이디 이런 식으로 공유돼야 되는 내용은 여기다 넣고 그렇지 않고 추가되는 내용만 이쪽에다가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골드 커스터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골드 커스터머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텐즈 커스터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 중에 나머지는 얘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뭐 셀즈 레이쇼도 얘는 필요 없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주고 칼크 프라이스만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럼 칼크 프라이스 제정이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리고 들어간 게 여기 보시면 소스에 오버라이딩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 커스터머 클래스 골드 커스터머가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보이는데 이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예요. 얘는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커스터머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제정해야 할 메서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하고 얘가 뭐 이거 두 개 정도 내가 제정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들어가게 된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alt 해가지고 들어가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책에 한 걸음 대에 제가 써놨는데 이걸 annot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얘의 역할은 컴파일러에게 이걸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주성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컴파일러에게 얘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정이 된 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제정이 된 애인데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오류 나죠. 제정이 이 키워드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 밑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거고 예. 그래도 이제 슈퍼를 불렀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제정의 파라미터랑 이런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컴파일러한테 얘가 제정이 된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래서 컴파일 체크가 되게끔 그런 일을 하고요. 이 애너테이션 말고도 여러 가지 애너테이션들이 자바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차차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여기서 보너스 레이쇼를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퍼블릭 커스터머 생성될 때 그죠? 그때 보너스 레이쇼가 있었죠. 그게 0.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뭐 특별히 재정의 할 건 없네요. 그죠? 아까 그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이렇게 요것만 해주면 될 거고, 뭐 쇼 커스터머 인포를 제가 이제 또 다시 재정의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재정의를 해서 스트링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성을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커스터머 해서 커스터머 골드 뉴 골드 커스터머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바로 어사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골드 커스터머에 대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도 원래 커스터머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커스터머께 불리고 제정이 되어 있는 건 골드 커스터머께 불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길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서, 이게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까지 이해하시는데 얘는 꼭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 있고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업캐스팅이 된다.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맞지 않는 애는 재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을 할 때 하위 클래스로 생성을 하지만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업캐스팅이 이렇게 됐고, 이때 재정의한 메서드를 불렀을 때 하위 클래스께 그 인스턴스께 불린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뭐가 구현된다? 폴리모피즘이 구현된다. 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애니멀은, 점하면 애니멀 타입이죠? 그죠? 애니멀 타입인데, 얘가 다시 휴먼이 될 수 있느냐? 애니멀 변수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돼 있죠. 빨간 얘는 왜냐면 애니멀이고, 그러면 휴먼이 되려면 휴먼이 앞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휴먼이 아닌 경우에 타이거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사인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 타입으로 돌아가는 다운캐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같은 타입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애니멀이라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애니멀 리스트에다가 0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new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타입이 애니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휴먼이 애니멀 타입을 내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array list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커맨드 시프트 O 하면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애니멀 타입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스 add 해서 여기다가 new 타이거 이렇게 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폴리모피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예제들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얘기했으니까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요런 간단한 예제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